자신은 하나님이고 천국이고 잘 모르지만 같은 사람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이 있다면 저 수도원에 갇혀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자기를 더 좋아하고 천국으로 부를 것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르바인데요. 한국의 50대가 가장 많이 찾는 책이 그리스의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합니다. 원제는 알렉시스 조르바의 삶과 모험으로 1964년에는 마이클 카쿠야니스 감독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죠. 영화 제목은 히라빈 조르바였습니다. 어릴 때는 50대가 되면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대에는 20kg의 무게를, 50대는 50kg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에도 들어갔고 가족을 부양하며 살았는데 50대가 되면 방향성을 상실한 채 대로변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들 합니다. 다시 인생 2막을 위해서 낯선 곳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로운 인생 대신 눈앞에는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조르바를 찾게 되는 것일까요? 조르바는 나를 붙들어 매고 있는 밧줄을 끊을 줄도 알아야 하고, 좌절하거나 슬플 때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 조르바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볼만 합니다. 1930년대 항구 도시인 피레에프스의 한 카페에서 두 사나이가 만났습니다. 유산으로 상속받은 갈탄 광산을 개발하고자 크레타 섬으로 가는 젊은 지식인인 나는 60대의 조르바를 만나서 그에게 인부들을 책임지는 일을 맡기게 되고, 말하자면 같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조르바는 그를 보스라고 부르죠. 시간이 흐르면서 지식인인 보스는 나이 들고 배우지 못한 조르바에게서 오히려 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진정한 자유로움과 삶의 방식이죠. 조르바는 때론 거칠고 때론 즉흥적이며 어쩌면 앞날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조차 없는 듯 현실에 충실합니다. 여자에 대한 해픈 사랑은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는 카사노바처럼 어떤 여자건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그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를 휴머니스트라고 말하기도 하죠. 사랑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동네 사람들의 처신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정의를 실천하기도 합니다. 비록 나이가 들고 가진 것이 없지만 늘 삶이 충만한 조르바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까르페 디엠, 즉 현재를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열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 전쟁에 참가하여 수많은 특기인을 죽이고 결혼도 해보았지만 산다는 것이 부질없는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 난파할지 알 수 없는 배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종교니 정치니 관습이니 제도니 하는 것들이 다 부질없다고 느껴졌겠지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가지려고 할수록 더욱 멀리 달아나는 것이니 부질없고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 말고 눈앞에 있는 현재를 즐기라고 합니다. 희망을 극복하는 삶, 희망의 노예가 되기보다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았죠. 그는 아침이 밝아오는 일, 새가 울고 꽃이 피는 일이 너무나 신비로워 절로 노래와 춤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현재에 충실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위대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조르바의 그 생각은 작가인 카잔차키스를 물들인 것 같습니다. 카잔차키스는 묘비명에 이렇게 썼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19세기와 20세기 중반까지 유럽은 격변의 시절을 보냅니다.
1883년생인 니코스 카잔차키스도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 그의 고향은 크레타 섬으로 그가 태어날 때는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1차 전쟁 때는 터키의 박해를 피해서 피난을 가야만 했고 1912년 발칸 전쟁 때 그리스의 승리로 고향 크레타는 독립을 쟁취하여 그리스로 편입됩니다. 그런 여러 역사적 배경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그리스인 조르바인데요. 1946년에 책이 발간됐으며 1957년에 단 한 표 차이로 노벨 문학상은 알베르 까미에게로 돌아갔다고 하죠. 세간에는 그가 러시아에서 태어났다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처럼 대문호가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는 없고 또 매일 현재의 즐거움만을 쫓다가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가 구속되지 않는 마음, 자유, 사랑 이런 것들로 삶을 채워간 그는 한국의 50대에게 큰 위안을 준 모양입니다. 광산 사업이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수도승들은 주랭랑을 치는데 보스인 나는 조르바에게 춤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조르바는 기쁜 마음으로 보스에게 춤을 가르쳐 주지요. 한쪽에서는 사업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데 사업에 실패한 두 남자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춤을 춥니다. 조르바가 말하죠. 두목에게는 하나가 빠졌다고요. 그것은 광기였습니다. 남자는 좀 미쳐야 한다고도 하죠. 안 그러면 밧줄을 끊고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밤이 깊도록 화덕 옆에 묵묵히 앉아 있었다. 행복이란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한 것인지 다시금 느꼈다. 포도주 한 잔, 군밤 한 알, 허름한 화덕, 바다소리. 단지 그뿐이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음을 느끼기 위해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실제의 조르바는 74세의 나이에 백혈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소설의 주인공인 화자와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하죠. 조르바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좌절하지 않는 것은 그에게 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르바의 춤은 조르바를 거룩하게 해주는 그 무엇입니다. 그것은 이 책의 핵심 개념인 메토이 소노인데요. 거룩하게 하기라는 뜻이 담겨 있죠. 예를 들면 한 알의 포도가 포도즙이 되고 포도주가 되는 물리화학적 과정을 거쳐 성체가 되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죠. 조르바의 삶은 보는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것은 조르바의 춤처럼 50대의 나이에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줄 그 무엇인가가 필요해서가 아닐까요? 여러분의 메토이 선호는 무엇입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